절대값이 있는 1차 부등식인데 요거를 좀 한번 앞으로 우리 이제 절대값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절대값 x가 a다 뭐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다고. 자, 이때는 x가 뿌마 a다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면 되겠지. 우리가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을 벗겨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값을 벗겨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 다 절대값이 있을 때가 있어. 자, 요때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위에 a는 뿌마 b다라고 해주면 돼. 자, 여기에서 이제 둘 다 절대값이니까 뿌마 a는 뿌마 b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다 한번 써볼게 그럼. 자, 플러스 a랑 플러스 b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 뿌마 a는 뿌마 b다라는 건 요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자, 보면 얘랑 얘는 똑같은 거지 사실. 그렇지? 자, 그래서 절대값 x가 a다랑 절대값 a가 절대값 b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둘이 일단 값은 똑같다는 얘기야. 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것만 표현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a는 뿌마 b다라고 그냥 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고 나올 때가 있어. 자, 이때는 이렇게 바꿔주면 될 거야. 뭐 생각해보면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그러면 3보다 작고 음수 쪽 생각하면 마이너스 3보다 크겠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이렇게 될 거야. 수직상 생각해보면 절대값 x가 3보다 크라면 3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3보다는 또 작겠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는 앞으로 이거를 이렇게 부를게. 자, 이렇게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는 사이값이라고 얘기할 거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큰 크작작이라고 우리끼리 얘기할 거야.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게 절대값이 누구보다 작다라고 나오면 사이값이고 크다라고 나오면 큰 크작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규칙은 나중에 2차 부등식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될 거야. 그래서 작다고 하면 사이값, 크다고 하면 큰 크작작. 이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 등호가 만약에 있다면 등호를 다 붙여주면 돼. 이렇게 등호가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게 이제 막 동시에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 만약에 양쪽으로 부등호가 있으면 그대로 한번 또는 마이너스 붙여서 앞뒤 바꿔서 한번, 이거 둘 다 이제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 등호는 계속 b를 따라다니는 거야. 이렇게 등호는 계속 b를 따라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자, 요런 게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절대값끼리 비교할 때가 있어. 얘는 뭐 둘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는 양변 제곱해버리는 거예요. 자, 절대값도 결국 플러스로 만드는 거고 제곱도 플러스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제곱해도 크기가 변하진 않아. 크기의 상대적인 상황이 변하지 않아서 양변을 제곱하면서 이제 절대값을 없앤다.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양변 제곱이 불편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막 A에 막 2차식이 있어. 그럼 그거 제곱하면 4차식 되는 거고 뭐 난리가 나는 거지. 자, 그래서 제곱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내가 이제 다구간이라고 적을게. 우리 아마 절대값 두 개 있는 방정식 푼 적 있었을 거야. 그때 다구간으로 나눴던 것처럼 이제 해결을 해야 될 때도 있다. 그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일단 요거까지 좀 적어놓으면
1번에서 6번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싶으면 우리는 항상 기본을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값을 벗길 때 절대값 속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1번에서 6번까지가 없다면 이렇게 푼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할 건데, 지금 결국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절대값이라는 게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원래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1번에서 6번까지는 너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요거를 정리해 놓은 거야 그냥. 그래서 절대값 x가 a다 그러면 x가 뿌마 a다 라는 것이 요걸 정리해 놓은 거라는 뜻이야. 그래서 1번에서 6번까지는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거는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정리해버리고, 그렇지 않은 게 나오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풀면 된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예제 10번 봐보자. 자, 이거 한번 해보면. 자, 이거 봤더니 몇 번이랑 똑같이 생겼어? 3번이랑 똑같이 생겼지? 그럼 그렇게 가면 되겠네. 바로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양면 1 더해주고,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요게 바로 답이 되는 거지. 너무 쉽고. 그 다음에 2번. 자, 요거 보면, 자, 얘는 몇 번이랑 똑같아? 5번이랑 똑같은 거지. 또 바로 가면 되네. 얘는 그대로 한 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앞뒤 바꿔서 한 번. 요거 둘 다 이제 정리해서 적어주면 답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양면 1 더해주면 요거 또는 이거다. 요게 이제 답이 되겠네. 너무 쉽지?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1번. 자, 요거 한번 해볼 건데. 자, 이거 일단 보면 4번이랑 똑같이 생기긴 했지. 그치? 자, 근데 자, 얘는 4번처럼 풀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 그래서 그렇게 풀면 안 돼.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절대값 밖에도 x가 있는 상황이지. 요때는 공식 쓰면 안 돼. 오류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공식이 요걸 한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때는 a가 양수일 때만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음수일 때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제한 조건이 생겨야 되는데, 절대값 밖에도 x가 있어버리면 그 조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즉 오류가 생길 때가 있어서 그렇게 풀면 안 되고 그냥 이제 이 방법으로 풀어야 되네. 자, 그러면 첫 번째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자. 자, 이렇게 되면 플러스니까 그냥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2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범위를 쪼개서 하고 있을 때는 항상 확인을 좀 해줘야 돼. 이게 맞는지. 자, 잘 봐보자.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수직선을 잠깐 사용을 해볼 건데, 자, 나는 요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마이너스 2보다 크다네. 다시.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요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해가 이렇게 나온 거지. 자,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대.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건 여기 있는 거지. 얘보다 작대. 의미 없는 거지 지금. 자, 나는 요 놈만 가지고 할 건데 요것보다 더 작대. 그냥 해가 없는 거야 이건. 그래서 요거는
이보다 작을 때 한번 해결해보자. 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될 거고 이렇게 되면 4x가 마이너스 9보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가 될 거고 이것도 확인을 좀 해줘야 돼. 어떻게 됐는지.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보다 작다만 내가 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4분의 9라는 것은 여기 어디쯤 있겠지. 요 놈보다 작다. 요거는 괜찮지 그럼. 요거는 괜찮으니까 결국 요게 해가 되는 거야. 요게. 이해됐어? 자, 그래서 절대값 나와서 특히 대부분 절대값 때문에 할 텐데 절대값이 나와가지고 범위를 쪼개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해를 구한 다음에 이 범위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줘야 돼. 이해됐지? 자, 그럼 요거 관련해서 연습을 조금 더 해볼게. 지금 몇 분이야? 20분이요. 응? 20분. 오케이. 자, 몇 가지 상황을 한번 봐볼게. 자, 범위가 예를 들어서 뭐 2보다 크다라고 해볼게. 근데 어찌저찌 했더니 부등식의 해가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자 2보다 크다를 할 거야. 아니, 크다에서만 내가 얘기를 할 거야. 그런데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어. 자, 그러면 해가 뭘 것 같아? 나는 이쪽만 볼 건데 1보다 크대. 그럼 요거 자체가 다 해가 되는 거겠지 결국. 그래서 요때는 결국 x가 2보다 크다. 요 범위 자체가 다 해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나 마찬가지인 거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대. 자, 그럼 이번에도 나는 2보다 큰 쪽을 하려고 그랬는데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 거야. 그러면 결국 요 부분만 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때 해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이제 해가 되는 것이고 이제 방금 봤던 거랑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x가 2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어. 자, 그러면 나는 이쪽만 할 건데 느닷없이 여기서 놀고 있어. 이거는 해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는 거고. 자, 이렇게 나왔는데 x가 3보다 크다가 하나 나왔어. 그럼 난 요거 할 건데 요게 나왔으니까 요거 자체가 이제 그대로 해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막 범위가 크다 말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그럴 때 부등식에 해가 나오면 항상 해당 범위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요놈과의 연립부등식이랑 비슷한 개념이겠지. 얘랑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이거 찍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